네,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자, 각종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재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구하라 씨 얘기인데요. 지금 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고 남자친구 최 씨가 그걸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해서 지금 논란 빚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구하라 씨한테 합의 의사가 있다라는 네네.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맞아요. 어제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요? 뭐냐면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구하라 씨 전 남친에게 있었고요. 예. 자택, 또 일하는 헤어샵,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 USB를 다 가져갔습니다. 예. 분석 중인데 일단은 이 전 남친도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예. 다만 그걸 구하라에게 보낸 것도 맞는데 예. 내가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간직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구하라 씨가 이걸 사랑의 추억이니 찍자고 먼저 이야기했다라고 예. 흘리면서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수습하고 있는 중인데 리벤지 포르노 얘기가 나오니까 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허. 내가 원하는 건 화해고 합의할 의사도 있다. 예. 근데 이제는 구하라 씨 쪽에서 분명히 난 협박을 당했고 이건 용서하기 힘든 범죄다 하는 입장이어서 구하라 씨가 이제는 원래는 애초에는 구하라 씨가 합의를 하려고 했었던데 구하라 씨는 화해를 원한다고 했었는데 이 동영상에 의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고소를 했고 경찰이 움직인 다음에 남자 쪽에서 오히려 화해와 합의 얘기가 나왔고 구하라 씨 측은 이것은 협박이다라고 보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핸드폰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면은 내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나는 계속 입증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조금 열세의 입장에 취하다 보니까는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론의 방향이 동영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급격히 바뀌는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 뭐 강요죄, 협박죄 혹은 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 검토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삭제된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동영상을 복구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설사 이제 그 당시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를 해서 합의하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한쪽의 의사에 반하여 만약에 복구를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헤어진 이후의 동영상을 전송해서 어쨌든 동영상의 존재를 나 아직 갖고 있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렸다는 점, 알렸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대중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전 남자친구의 입장 그거였잖아요. 다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삿짐도 빼오고 우리 관계에 있었던 영상도 다 전송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하지만 영상을 전송했다고 해서 근데 나의 기기에서 영상이 바로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런 의미보다 원본을 만약에 주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복사본을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복사본이 다른 곳에도 유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알게 모르게 구하라 씨는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남자친구가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너무나 이렇게 경거망동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는 우리가 자초지종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심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냥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과연 이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 자체가 형사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요거에 대한 또 궁금증들이 나오거든요. 이 남자친구는 아니 너가 찍자 그랬고 당신이 찍자고 했던 거고 당신이 찍었으니까 나는 그냥 당신이 한 거니까 너가 가져.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보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착오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전송한 것 자체만으로는 딱히 맞는 적용 법규를 찾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합의하에 촬영을 했고 어쨌든 간에 그 당사자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보냈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유포가 되지만 당사자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으로 뭔가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협이나 협박죄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분명히 이 동영상이 보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구하라 씨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복구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전송한 시점이 헤어지기로 하고 나서 그 직후였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여러모로 반추해 보면은 결국 이거는 구하라 씨에게 만약에 나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이 동영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무언중의 암시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하는 겁니다. 자, 경찰이 이 행위가 이 행위 자체 전송이 위법은 아니지만 구하라 씨가 느끼기에 협박이냐 아니냐 이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남자친구 지금 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의 추억으로 찍자고 했던 것이니 간직하고 있으라는 의미로 줬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걸 두 번에 나눠서 보내요. 풀 버전 하나를 자, 나도 하나 있는데 나는 이제 헤어지니 삭제하겠다. 아, 맞아요.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근데 왜 30초를 끊어서 보내고 8초를 또 끊어서 보냈을까요? 이건 이상한 점이고 그리고 영상을 보내기 전에 이미 둘이 나눈 문자가 어떤 얘기냐면 당신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게 해주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격한 이 보복성 발언을 했고요. 영상 보내고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만납니다. 만나서 잘 화해를 헤어지기 위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싸웁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가 무릎 꿇은 사진이 엘리베이터 나오죠. CCTV로 나오잖아요. 구하라 씨 측은 오죽하면 내가 무릎 꿇었겠느냐.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말다툼을 하고 지쳐서 주저앉은 것이다. 근데 주저앉았든 무릎을 꿇었든 둘이 격하게 다툰 건 양쪽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영상 보내고 왜 싸웁니까? 간직하라고 준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다 보면 경찰이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걸 그냥 좋은 의미로 줬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전후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카톡 대화도 저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말하기도 했지만 한쪽에서는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한쪽에서는 힘들어서 주저앉은 것이다. 한 상황을 보는데 너무나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찰의 수사가 좀 필요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보냈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상 보낸 전후에 어떤 이제 형식이 있었냐. 예를 들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협박으로 인식될 만한 것이 있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구하라 씨 남자친구가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화해하자고 한 게 이게 상황을 아까 따져보면 법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낸 행위라든지 그 전에 연예인 생활을 끝내주겠다든지 뭐 이런 등등에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게 이제 구하라 씨가 직접 찍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떤 감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낸 행위 이런 것 자체는 아마 이 남자친구가 좀 면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구하라 씨 지인과 이 전 남자친구 최 씨 간의 통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뭐?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나 지금 경찰서 가고 있어. 언니도 쌍방울 한다는데. 나 쌍방울 해도 되고 나는 진짜 상관없어서 나는 뭐 그런 거 하고 가고 있어요. 오빠 말을 들어봐요. 아니 나 남는 거 없어도 돼. 오빠 그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 거.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뭐? 동영상 있는 거 언니한테 보냈다며. 근데 뭐? 근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걸로. 근데 나 이 전화도 협박이야. 왜? 뭔 말하고 싶은데? 아니, 그니까는 그게. 나는 그럼 지금 협박 대기자는 올려보는 협박으로 들어갈게. 뭐? 그렇게 하는, 그 오빠는 그렇게 하는 게 원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한테 왜 거짓말, 네가 나한테 왜 전했는데? 자, 이 구하라 씨 측 지인이 오빠 협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뭐 고소할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니까 또 이 전 남자친구는 또 화가 나서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이거 그러니까 뭐 그냥 예를 들면 이제 화가 났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럼 나 이거 그냥 확 올려버리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남는 게 없어도 상관없다. 굉장히 격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구하라 씨 측의 지인인 동생이 전화해서 어찌 보면 그 동영상을 보낸 의도가 뭐야? 이거 협박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전화한 것도 협박이야. 그러면 사실은 대화의 지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제 격해서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 뭐라고 좀 이 해명성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구하라 씨 측에 동생이 전화해서 뭘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서 난 화가 났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걸 뭐 내가 어디 공개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차분한 상태에서 이야기한 게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뭔가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양상이냐면 둘이 처음에 폭행을 당했다, 전 남자친구가.
구하라 씨 측이 쌍방폭행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엉뚱한 동영상이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 측이 좀 불리해지니까 화해를 시도하는데 구하라 씨 측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어제 남자의 해명을 또 반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양쪽 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정황이에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나는 잃을 게 없지 않냐, 난 일반이지 않느냐, 구하라 씨는 스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씨는 추락하는 높이가 훨씬 큰 거죠. 아하. 떨어지면 나락으로 가는 거죠. 엄청난 비용을 손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 동영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남자친구가 만약에 기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이거 터트리면 구하라는 끝입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정황은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가정입니다. 기자에게 왜 전 남친이 기자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둘 사이의 화해와 합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폭행 여부거든요. 쌍방 폭행이었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구하라 씨의 공격이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구하라 씨가 사과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 폭행한 거에 대해서. 그럼 구하라 씨가 이 폭행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처벌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격한 말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구하라 씨도 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폭행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약간 어려운 측면은 있거든요. 엉하고 진단서를 구하라 씨 측에서 또 제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저 정도 폭행이라고 하면은 법적 처벌이 그렇게 그렇게 아주 중하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쌍방으로 만약에 처리가 될 경우에는 뭐 합의를 하거나 서로 사과를 하고 이제 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처벌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뭐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처벌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사안의 중점이 처음은 폭행으로 시작됐지만 갈수록 이제 아예 그냥 쟁점이 바뀌어서 동영상으로 바뀌어버린 동영상으로 거죠.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과연 무슨 리벤지 포르노가 보복성 그런 동영상 전송을 했는지 이제 이런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에 있던 폭행 부분은 이렇게 약간 사그라드는 희석이 돼버리는 그런 지금 취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나는 알고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공지영 작가와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 비밀에 대해서 대화하는 이 녹취 파일이 나왔거든요. 내용이 상당히 조금 수위도 높고요. 어떻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참 이게 입에 담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김부선 씨와 이재명 전 지사가 어떤 관계냐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증거가 지금 사실은 없어요. 이게 주장만 있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 그렇게 만난 적 없다라고 옛날에 이제 법률적 관계에서만 조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부선 씨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인천 앞바다에 가서 회를 먹었다든지 근데 그때 사진은 공개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어딘지 다 없어졌고 또 두 사람 간에 같이 찍은 증거, 물적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형사적 고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고소가 동부지검에 이제 돼 있고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공지영 씨가 사실은 그 김부선 씨를 좀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서 이제 뭔가 대화를 하면서 통화를 한 게 있어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그럼 증거가 뭐냐 이야기를 하면서 김부선 씨가 나 그 사람 신체의 중요한 특징을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나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둘 간의 어떤 남녀 관계일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신체적 특징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를 이제 지금 검찰 가서 조사 때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이 통화 내역 자체를. 통화 내역을 제출했고 지금 공개가 된 것은 그 통화 내역 중에서 아주 일부분, 이 부분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지영 씨 입장은 아니 이건 내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한 명의 지인과 변호인들 그다음에 경찰에만 했는데 왜 이게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중요한 신체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은 이걸 뭔가 좀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데 대한 증거로서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가 나눈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유포가 됐는지 이건 공지영 씨가 누군가에게 줬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됐던 겁니까? 이게 일단은 경찰서에 냈고요. 그리고 또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그 당시 이렇게 후보 물망에 올랐던 변호사들한테 이 음성 파일을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쪽에서부터 처음에 유포가 시작되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뭐 고의로든 아니면 실수로든 지금 유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반박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것이 법률적인 쟁점 판단할 때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음성 파일에 나타나는 그런 신체상 비밀 같은 경우에 경찰이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확인을 요구해라 했을 때 뭐 이재명 지사가 물론 거부를 하면은 그것도 이제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쨌든 물어볼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김부선 씨가 그러면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이재명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이제 김부선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의심을 주는. 그런 단서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김부선 씨의 유무죄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공지영 씨하고 김부선 씨 통화를 들려드렸는데 거기 보면 공지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 관련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신체의 이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재판에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사관들이 이 성폭력 피해자 여성분들에게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하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어떤 신체적 특징을 잡아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네, 그렇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성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충분히 그 신체를 수색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으로 해서 이재명 지사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이건 그 사건하고는 성관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신체적 특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의 이제 상식에서 판단을 해볼 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어도 유죄로 처벌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충분히 쓰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내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신체적 특정 부위를 알아라는 내용을 공지영 씨에게 말하는 이 전화 녹취가 어떻게 공유가 됐을까? 우리가 하나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공지영 작가가 내가 이 내용을 갖다가 이 전화 녹취를 갖다가 어떤 이모 씨와에게는 공유를 하긴 했어라고 말을 했거든요. 말했습니다. 이 이모 씨가 과연 누구인지. 이 이모 씨는 그냥 일반 네티즌입니다. 물론 그분이 유출한 건지 전혀 이게 이모 몰라요. 씨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밝혔어요. 절대 나는 유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식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이 녹취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공개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공지영 작가는 나는 이걸 분당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제출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녹취는 김부선 씨에게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변호인에게는 우리가 이걸 전해줬다는 얘기를 했고, 그럼 몇 명의 변호인이 가지고 있을 거고, 경찰이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모 씨는 사실은 이 사안보다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김부선 씨의 이야기를 입증할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 인천에서 김부선 씨 찍힌 사진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뭐 찍는 장면이라든가 함께 있는 장면이라든가 전혀 뭐 증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는 분에겐 제가 500만 원의 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상금 걸었던 사람이에요? 네티즌인데 공지영 씨, 김부선 씨와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한 바가 있다는 거고 이 자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자 문제는 어쨌든 그 인물도 제가 유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 파일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 중에는 유포자가 없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양인데 2분 20초가 끊겨서 신체 비밀이라고 하는 요 주제와 관련된 대화 내용만 유포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선 경찰이 유포자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SNS에 올린 인물은 특정이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받았는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이 논쟁에서 일단 김부선 씨 측의 이 공개 자체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김부선 씨에 대해서 뭐 증거가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성인 여성 배우와 이제 관계를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여성 배우가 최근에 책을 냈거든요. 네. 그 책을 내면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체 비밀을 그 책에다가 이제 이미 미국에서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개인 변호사가 이제 옛날에 뭐 돈을 줬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부인을 했거든요. 나 그 여자 안 적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결정적 무기가 바로 나는 그 사람의 신체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책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최근에 밥 우드워드가 쳤던 책보다 더 아주 센세이션한 인기를 얻으려고 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과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여성으로서 보면 최후의 무기인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공개된 시점이 김부선 씨가 검찰에 고소를 하고 직접 출석을 한 그 시점 바로 직후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더군다나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전체적인 지금 소송이 여러 군데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여론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문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합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부지검에 명예훼손 소송도 했고 자, 그 지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대화 내용이 유포가 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좀 결과론적 놓고 보면 김부선 씨한테 좀 유리하게 가져간 국면도 있습니다. 자, 이 김부선 씨와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점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차고 넘친다고 하셨는데 뭐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구체적인 그런 건 뭐 이제 그 차차 나올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다 냈는데 뭐 저희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없어요. 날짜만 헷갈릴 뿐이지. 뭐 만났던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은 부인하는데 뭐 세상 이치가 이렇게 결국엔 권선징악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사실상 지금은 이제 김부선 씨가 조금 우위에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과연 반격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고 오래 끌어오고 시끄럽고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미투나 성범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김부선 씨는 과거에 사귀었다. 그런데 이 뭐 돌싱이거나 총각인 줄 알았는데 가짜 총각이더라. 유부남이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특정 상대를 특정한 게 이재명 당시엔 성남시장, 지금은 경기지사다라는 거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선 전면 부인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 김부선 씨와 연인 관계 아니고 공적으로 집회에서 한두 차례 마주쳤을 뿐 남녀 관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무슨 범죄도 지금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고 한 명은 난 사귀었었다. 난 안 사귀었었다. 이게 참 이게 성인들의 얘기인데 너무 허무한데 그 이유가 딱 하나죠. 선거가 두세 차례 지나가면서 고위공직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이게 핵심 사안인 거예요. 결국. 근데 이재명 지사는요. 김부선 씨는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과만 하면 용서해 줄게. 근데 사과를 하려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인정하는 순간 이 긴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해온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라도 지금 시인하기가 어렵죠. 경기지사직에서 전 도정에만 몰두하고 김부선 씨 몰라요. 시인하게 된다는 것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 6월 대선으로 가보시면 대선에서 타 후보들이 다 공방한 게 김부선 씨 사귀었다고 하는데 왜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였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선거법에서도 거짓말을 한 지금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인정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부선 씨에게 허언증이라는 얘기도 했고 이것도 고소를 했는데 이건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허언증이라는 얘기는 내가 한 바가 있다. 이 김영환 후보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하나예요. 이재명 지사는 거짓말을 했는가 아닌가. 김부선 씨는 정말 엉뚱한 거짓말을 주장해서 안 사귀었는데 사귀었다고 했는 건가 아닌가. 이게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 정치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평생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 이후부터로는 이제 도정에 집중한다라는 이유로 들면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송 당사자도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법률 전문단 이쪽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제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확대가 돼 있고 또 이런 걸 수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도 물론 도정에만 전념하신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짚고 이게 뭐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나가서 조사를 한번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행된 데 따라서 일단 지금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무선이 조사를 받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증거들을 과연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죠. 지금 현재 이제 김무선 씨 주장은 그 사진이나 이런 거는 그 딸이 보고 다 지웠다는 거고 또 뭐 일부에서는 또 그걸 또 싱가포르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런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만 한다라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그걸 거부를 하면 이게 또 뭐 어떤 면에서 강제로 또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방만 사실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이 상황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이제 굉장히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지금 잃을 것이 많은 쪽이 이재명 지사 쪽인 거예요. 그래서 김무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되든 이제 본인이 허언증 환자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증명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력을 펼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이 이제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다 부인하는 취지에 그러니까 전혀 뭔가 새로운 사실을 지어냈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소극적인 거짓말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발을 뺄 수 진퇴양난의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되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 해결 방법이 지금 쉽게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약간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어떤 그런 해결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강용석 변호사한테요?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김무선 씨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사과를 기조로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덮고 넘어갈 의사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변호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계속 끝까지 싸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적정한 선에서 김무선 씨도 좀 덜 다치고 이재명 씨도 덜 다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중간에 개입해서 두 사람 사이에 예를 들면 사귀었던 게 사실인데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입장도 있으니 은밀하게 사과하고 김무선 씨는 모든 소를 취하고 조용히 하기로 한다. 앞으로 이 일을 거론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 난리 통해서 국민들은요. 지금 선거에서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언론에서 다루고 미디어에서 다루고 우리는요. 저는 이게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모르고 그냥 둘이 합의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구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키는 이재명 지사한테 달려 있는. 예를 들면 이거죠. 신체 비밀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확인해 봅시다 해서 결론이 났는데 만약에 김무선 씨가 주장한 내용이 틀렸다. 그럼 그냥 게임이 좀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됐다. 그럼 게임이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응하는 게 이재명 지사는 매우 수치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응하지 않으면 이 미스테리가 계속 간다니까요. 그럼 아마 뭐 이재명 지사 지인, 뭐 폭로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막.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결론이 나는 게 꼭 세상 일에서 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